안녕하세요. 1970년대 세계 경제의 무대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아시아의 4마리 용. 그 중에서도 한국은 맏형이라 불리며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줬죠. 하지만 과거의 영광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는데요. 한국은 지금 4마리의 용 중 가장 뒤처진 막내로 전락하고 말았죠. 오늘은 아시아 4마리 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강력한 정부 주도 아래 수출 중심의 경제 개발을 밀어붙였고, 도전적인 경영자들의 리더십은 값싼 노동력과 뛰어난 교육열을 폭발적인 에너지로 전환시켰죠. 그 결과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같은 중무장대 산업은 물론 반도체, 스마트폰 같은 첨단 산업까지 세계를 석권하며 정말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 놀라운 질주 끝에 우리는 2014년 1인당 GDP 3만 달러라는 위엄을 달성하며 아시아에서 2번째 선진국 반열에 올랐죠. 당시 대만보다 무려 7년이나 앞선 성과였죠. 싱가포르가 우리보다 먼저 3만 달러를 달성했지만, 싱가포르와 홍콩은 작은 도시 국가로 한국처럼 거대한 국가 규모를 갖춘 나라가 이토록 빠르게 3만 달러를 달성한 것은 유례 없을 정도의 전례 없는 일이었죠. 모두가 한국의 질주를 보며 역시 한국이 4마리 용 중 맏형이다 라고 외쳤죠. 한국이 최첨단 가전과 반도체, 그리고 중무장대 산업을 앞세워 눈에 보이는 완제품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대만은 조용히 다른 길을 걸었죠. 한국이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같은 중무장대 제조업으로 탄탄한 기반과 함께 첨단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며 승승장구할 때, 대만은 정부 차원에서 파운드리 산업에 정말 모든 것을 걸었죠. 그들은 미국의 독보적인 반도체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의 패권은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시샘 반도체가 핵심이 될 것이라 예상하며, 미국이 설계한 반도체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파운드리 분야가 자신들의 위치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예견했죠.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수년간 묵묵히 투자를 단행한 대만은 마치 깊은 강물 아래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와 같았는데요. 그리고 이 물줄기가 마침내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대만에 막대한 결실을 안겨주고 있죠. 대만의 예상대로 시샘 반도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반도체 AI 시대가 도래하자, AI 기술의 핵심인 엔비디아 GPU, AI 칩은 전 세계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이 반도체를 거의 독점 생산하는 대만의 TSMC는 단숨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확실한 왕자로 올라섰는데요. TSMC는 엔비디아, AMD, 애플 같은 전 세계를 선도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핵심 반도체를 거의 독점으로 생산하며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약 68%를 장악하는 독보적인 존재가 됐죠. 이 거대한 물결은 TSMC뿐만 아니라 대만 경제 전체로 퍼져나갔는데요. TSMC와 함께 중견, 중소 반도체 기업들이 고르게 성장했고, 엔비디아, AI 서버 생태계에 속한 대만 10개 기업의 매출은 수직 상승했죠. 이미 1인당 GDP 3만 달러를 달성하며 경제 중진국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올해 4.45%라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AI 붐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대만은 지금도 무서운 속도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만이 폭발적인 성장을 할 때 한국은 3가지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첫째, 성장 동력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안주하며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에 실패했는데요. 화학 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무너지고 있고, 반도체 산업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에 밀리며 초격차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기업의 기회나 위협 대응 능력이 1년 만에 17위에서 52위로 급락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둘째로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건설 투자 감소와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내수 침체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죠. 대만은 정부 주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견고한 생태계를 구축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경직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세 번째로는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공세에 자동차 수출이 타격을 받는 동안 대만은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통해 관세 위험마저 영리하게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대만이 AI라는 거대한 흐름을 타고 비상할 때 한국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죠. 새로운 기술을 외면했고 그 결과 대내외적으로 터져나온 복합적인 위기들 앞에서 무력해진 상황인데요. 결국 한때 맏형으로 불렸던 한국은 이제 4마리 용 중 가장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차이는 결국 충격적인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IMF는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을 2029년으로 전망하고 있죠. 하지만 대만은 불과 내년 2026년에 4만 1019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대만보다 7년 먼저 3만 달러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11년 동안 3만 달러 늪에서 허덕이는 동안 반면 대만은 2021년 3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 단 3년 만에 4만 달러를 향해 맹렬히 질주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대만은 확실한 선택과 집중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이제는 완벽한 대역전극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다른 2마리의 용은 어떨까요? 홍콩과 싱가포르 역시 대만 못지않은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금융과 기술 허브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며 4.4%라는 견고한 성장률을 계속 기록하고 있죠. 바이오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대규모 투자도 단행하고 있고요. 홍콩 역시 금융과 무역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올해 3.1%라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4마리 용의 운명을 가른 건 결국 도전과 선택이었는데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밥그릇만 지키려 했던 한국이 정책에 빠져버린 사이 싱가포르와 홍콩은 소수 정예의 강점을 극대화했고 대만은 과감한 미래 투자로 우리를 추월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만이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둔 지금 우리는 여전히 3만 달러에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과거의 영광에 대한 자만심을 버리고 우리의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기에 강한 한국의 성장을 응원하며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